네, 안녕하십니까. 김병렬입니다. 지금 기본서 마무리 좀 해드리려고요. 저 되게 오랜만이죠. 자, 우리 이 345페이지 기본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보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여기 보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뭐 제일 뭐 기본적인 테마니까 이 정도는 뭐 아셔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뭐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자, 이루어진다라는 거. 당연히 소유권이니까 갑구의 등기가 되겠죠. 예, 갑구의 항상 주등기다라는 거. 그 중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라는 경우는 쌍무계약에 해당되겠죠. 자, 쌍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을 다 치른 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편무계약도 있죠. 편무계약이라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가 있어요. 이건 과태료 규정이 있다라는 거. 다음 등기 사항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당연히 순위번호, 등기 목적, 등기 접수 연회를 접수번호 이런 게 쓰겠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자,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지분이 기록된다는 거 이거 하고요. 만약에 합유다라고 하면 합유의 뜻을 자 적어야 됩니다. 합유자 누구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자, 합유는요. 근데 조심하실 게 합유에 지분이 있는데 이 합유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합유 지분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등기가 안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등기는 뜻을 기록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권리의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이게 지분, 이거 지분입니다. 지분. 자, 특약이 있어요. 특약은 약정이 이 등기 원인에 있을 때, 계약서에 있을 때 요걸 쓰는 것이 이제 특약상이죠. 그다음에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래 가액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매매 계약서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매매 목록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거래 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매매 목록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등기 기록 자체는 목록 번호만을 기록하고요. 자, 목록에다가 거래 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이 들어갔으면 등기부에는 목록 번호만 쓰고 얼마인지 안 써요. 목록이 안 들어갔으면 등기부에 바로 거래 가액이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그죠? 목록 번호가 있으면 이걸 바로 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검인계약서 들어가야 되고요. 뭐 신고했으면 이제 검인을 받은 걸로 보는 특칙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증이나 농지라면 이제 필요하겠죠. 주소증명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면 둘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도 내고 의무자도 내고 원래는 권리자 것만 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것도 모두 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대장 등본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자 이전 등기를 할 때, 자 이때는 당연히 신고 필증 내야 되겠죠. 우리 거래 계약 얼마에 신고했다라고 갖다 내야 됩니다. 2개 이상이라면 매매 목록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2개 이상. 그거 얘기 써 있는 거고요. 2개 이상, 자, 또는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일 때는 역시 목록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보시고요. 전자신청 얘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여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것은 권리의 일부 이전이죠. 자, 이거 공유로 바꾸거나 뭐 지분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일부, 자, 일부는 당연히 이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기 전에는 이전할 수가 없다. 분할하면 할 수 있겠죠. 그건 일부가 아니니까. 요거를 이제 자세히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 만약에 한필 토지의 일부 또는 한동 건물의 일부다라고 한다면 분필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된다. 그대로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세요. 자, 다음 얘네들은 당연히 지분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앞에 봤던 그 지분 얘기가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분 표시를 하겠죠. 자, 다음 뭐 계약서 같은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수용 얘기가 352페이지에 나와 있죠. 수용은 이제 강제로 이제 부동산을 뺏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물론 미등기를 수용할 때는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다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원시주택이지만 이전 등기 한다는 거. 자, 다음 여기 이제 원시 취득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 신청. 이제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권리자냐 의무자냐 이런 건데 이런 경우 수용은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자, 물론 관공서면 촉탁이겠죠. 네, 당연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수용하는데 토지에 이런저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대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위 신청. 수용을 하는데 상속이 안 돼 있더라. 그럼 상속인 대신에 대위 신청을 상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원인은 수용 쓰고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를 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첨부 정보는 뭐 자세히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직권말소 여부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뭐 가압류, 가처분 전부 다 직권말소를 한다. 다 지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있죠. 자,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하지 아니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상속 등기 아시죠? 자,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이것도 직권말소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개시일 전에 상속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지울 수 없다.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지울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역권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지역권과 요 지역권에는 여기는 이제 승역지 지역권을 얘기하고 얘는 요역지 지역권을 얘기합니다. 요역지, 여기는 승역지 이렇게 해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재결이 실효돼서 되돌아온다. 요럴 때는 공동신청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권말소 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직권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직권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돌아오고 그다음에 직권 회복하고 그죠? 뺏어갈 땐 단독이었는데 돌아올 땐 공동이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진정 명의 회복이 나와 있죠. 자, 진정 명의 회복, 진정한 권리자가 현재 명의한테 내놔라라고 해서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당연히 이렇게 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자, 기록을 하고 원인 일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첨부 정보는 뭐 일반적인 이전 등기이지만 이것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나 농지증 같은 것도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원래 내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전 등기가 아니라 그냥 편의상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취득도 아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속에 대한 얘기가 총론에도 있었는데 또 나오는 거죠. 자, 상속은 뭐 단독 신청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등기 신청인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 말은 이제 단독 신청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테니까 당연히 각하사유가 됩니다. 자, 대신에 상속인이 가가지고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서 나머지 상속 등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많이 나왔었죠. 뭐 당연히 등기 원인 나오고요. 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고 인감증명도 전원 거가 다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제가 강조하는 게 경정등기란 게 있죠. 상속등기, 경정등기는 이미 상속등기가 마친 이후에도 이런 협의 분할이나 재판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기왕된 등기를 바로 잡는 거를 경정등기를 신청해서 바로 잡는 것이고, 요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해줘야 됩니다. 공동신청. 자, 동생이 등기를 1대1로 다 해갔는데 형이 삐진 거지. 그래서 동생이 형 좀 더 줄게 라고 해서 나눠주면 동생이 의무자고 형이 권리자고 공동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가는 등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협의하고 있는 모양이 나와 있네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보이시죠? 전원이 다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 다음 유증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쭉 나와 있는데 유증에서는요 유언장을 가지고 이제 단독행위 하는 건데요. 자, 꼭 기억하실 게 민법상 단독행위지만 등기는 공동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공동신청인데 포괄 유증에서 수증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각자 지분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유증 등기에서 자, 바로 간다는 거,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미등기의 보존 등기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포괄 유증 받았으면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나왔죠. 특정 유증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증 가등기는 안 됩니다. 유증 가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유증의 효력은 돌아가시고 나오는 건데 생존 중에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고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는 해주고요. 사망 전에는 할 수 없다. 그죠? 요거랑 기억하실 게 이제 사인증여라고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제 유증은 가등기가 사망 전이면 수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유류분을 침해해도 일단 수리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환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환매는 이제 도로 사오겠다라는 것이죠. 예, 이전 등기하면서 매매 계약하면서 나 도로 사올 거야라고 특약을 거는 것이죠. 이 특약을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자, 다음 페이지죠. 지금 362페이지입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동시에 자, 환매특약 등기는 이전 등기와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따로따로 들어왔다 그러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신청서는 각각 별개로 작성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작성해서 동시에 내라 이거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종된 계약이다. 뭐 이런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거를 이제 동시에 안 하면 각하된다는 거죠. 꼭 같이 내라 이런 겁니다. 신청인은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바뀌겠죠. 이전 등기의 경우와는 반대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매매 대금과 또 매매 비용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환매특약 등기는요 반드시 부기등기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다시 이전하면 다시 부기등기로 자 실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자, 환매가 됐으면 환매권의 행사가 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를 해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환매권 행사 이외 사유로 소멸을 했다라고 한다면 따로 이 환매권을 말소해라라고 공동 신청을 해줘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환매가 되면 직권 말소가 될 것이고 환매하면 그 등기 자체는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해요.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받아서 야 환매특약은 내가 지어줄게 라고 직권 말소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등기관이 알 수 없으니까 따로 환매특약 지어주세요 라고 공동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환매특약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2-1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환매권자잖아요. 환매를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매특약은 직권 말소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탁 등기까지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재산을 맡겨서 관리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신탁 등기 제3자한테 이제 대항하려고 맡긴 재산이다. 원래 수탁자 재산하고 좀 구별해라. 라고 이제 신탁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효력은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게 꼭 중요합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공동 신청이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요거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 신청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랑 신탁 등기랑 같이 처리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지만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안 하면 대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위할 때는 한 건으로는 갈 수 없겠죠.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신탁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자세히 보실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신탁 등기는 환매 등기는 앞에 2-1 있었는데 신탁 등기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줄 긋고 이렇게 신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탁원보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따로 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합유 관계라는 뜻을 이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제 써서 내게 되는 것이죠.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등기가 안 되죠. 합유라는 뜻만 등기가 되게 된다. 자, 신탁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도 자, 가능하겠죠. 신탁 등기 말소도 역시 단독 신청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우리 밑줄 긋기 강의 유튜브 촬영을 마치겠습니다.